안녕하십니까. 포트인 교육센터장 손호철입니다. 오늘은 20대의 재무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20대는 재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동안 너무 공부만 하고 사실 돈을 쓰지는 못했으니까 이제는 좀 쓰고 싶다. 차도 사고 싶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싶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이제 간섭을 많이 받았는데 이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조금 일찍 독립을 하고 싶다. 이것도 재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부모님이 이제 그동안 본인이 불입했던 보험을 물려준다거나 아니면 보험 설계사분들이 찾아와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적합한 거야? 이런 이제 재정적인 이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합리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이슈, 즉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입사원 강의를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에게는 지금 당장 차를 사고 싶은데 좀 할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해외여행 같은 걸 잘 못 가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마이너스 신용대출 같은 걸 받아서 여행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죠.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무엇인가 지출하고 싶은 욕망이 큰 시기가 바로 이런 사회초년생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채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대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부채에 대해서 훨씬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엠브레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20대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부채를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신용카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만 하더라도 20대의 경우에는 88%만 이게 대출이구나, 부채구나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부채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연령층들은 다 90%가 넘습니다. 그만큼 부채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다 더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자동차 할부 이러한 금액도 20대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부채를 조금 과소평가하는 이런 성향들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나리오는 이런 형태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회초년생 시기에 돈을 받아서 지출을 할 때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약간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과 인생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20대 사례입니다. 자, 28세인 남자 직장인을 산정을 해봤고요. 현재 이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 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약간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이제 슬슬 이제 자동차도 구입을 하고 싶은데, 이걸 샀을 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인생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틴 화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설정해 보겠습니다. 남성이고요. 미혼이고 현재 결혼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고 현재 28세 은퇴 나이는 만 56세로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90세로 가정을 했고요. 자, 월 수입을 입력을 해줄 수도 있는데, 자, 간단하게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 이 구간별 소득을 클릭을 해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 직장인의 경우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네 구간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28세에서 35세까지 200만원, 그리고 42세까지 300만원, 50세까지는 400만원, 그리고 55세까지는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자, 연금 소득은요, 일단,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이 매달 80만원 수령하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클릭을 해서 이 수정 버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퇴직연금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리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이런 형태로 디폴트 값을 그대로 이제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실제적으로 퇴직 일시금 평가액이 258만원으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월 151만원 수령한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값이 나와 있죠. 현재 기타 소득이나 목돈 수익 계획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자, 지출을 입력하겠습니다.
현재 월 생활비는 120만원, 그리고 은퇴 후 월 생활비는 250만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돈 지출 계획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해외여행을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년 1회 정도 500만원 지출하는 것을 가정을 할 건데요. 일단 29세 때 500만원, 30세 500만원, 그리고 31세 500만원, 32세 500만원, 일단 33세까지 500만원 지출하는 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로 입력을 원하시면 이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기타 목돈 지출을 추가를 해서 뭐 결혼 자금이 됐든 다양한 재무 목표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 보유 상품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직장 생활을 1년 정도 했으니까 관리를 나름 잘해서 정기예금을 내가 현재 1000만원 정도 돈을 모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퇴직 일시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자산 구입에 들어가서 차량 구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즉 29세 시점에 일단 1,500만원 정도의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년 뒤에 차량을 교체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감가상각을 감안을 하게 되면 33세 시점에 중고차를 909만원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리고 33세 시점에 2천만원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9세부터 차량 유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이건 이제 생활비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타 지출 항목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기름값과 보험료, 수리비를 통해서 차량 유지비를 매월 40만원 지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29세부터 70세까지 이제 차량을 이제 유지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마무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니까 현재는 매월 80만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금융자산과 퇴직 일시금의 평가액을 포함을 하니까 총 자산이 1258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무 비율엔 문제가 없지만 지출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현금 흐름을 보면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보니까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최초 10년 정도의 자산을 이제 증식시키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최초 1구간에 한 8천만원 정도 수준의 순자산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살펴보죠.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상세 그래프를 보면 실제 소득은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생활비는 지출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차량 유지에 관련된 기타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최초 1구간에서 자산 증식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인 순자산이 플러스 0.6억 원, 즉 6천만 원 정도에 그쳐서 여유자금이 부족한 형태의 현재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이후에 결혼에 대한 계획, 그리고 뭐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거적인 부분들이 입력이 되게 되면 크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향후 10년 정도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증식시킬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것이 20대 사회초년생에 있어서는 키포인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대 사회초년생은 어떤 변수들을 조정을 해야 보다 최종 순자산이 높아지게 될까요? 먼저 지출에 대한 계획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여행을 이제 매년 이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최종 순자산은 플러스 0.6억 원입니다. 일단 목돈 지출 계획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매년 가는 게 아니고 경년 형태로 가는 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세와 32세의 여행 계획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30세와 32세를 삭제를 했더니 일단 최종 순자산이 플러스 0.6억 원에서 플러스 0.8억 원으로 2천만원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재무목표 2개를 삭제했더니 2천만원이 증가하는 것은 바로 초기에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차량 구입 계획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현재는 29세 때 최초의 차량을 구입을 하고 33세에 이제 새로운 차량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교체하는 형태인데요. 최초 차량 구입 시기를 29세가 아니라 33세에 차를 구입하는 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9세의 차량 항목은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출 계획이 이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지출에서 현재 차량 유지비가 29세부터 발생을 하는데 이게 29세가 아니고 33세로 이제 바뀌겠죠. 자,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최종 순자산이 플러스 또 0.8억 원에서 플러스 1.3억 원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차량 구입 시기를 일정적으로 늦추는 것이 사회초년생에 있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 이것을 포트인 시뮬레이션 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출을 한번 10만 원만 줄여볼까요? 기본적으로 야, 무슨 내가 생활비 10만 원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시절에 지출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인데요. 월 생활비를 120만 원이 아니고 자, 110만 원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최종 순자산이 또 플러스 1.3억 원에서 플러스 1.9억 원으로 무려 6천만 원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여유자금이 8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으로 여유자금이 증가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1구간에서 변경 전에는 0.8억 원, 그러니까 8천만 원 증가에 그쳤는데 이런 식으로 차량 구입 시기도 좀 늦추고 여행 계획도 일부 삭제하고 생활비를 10만 원 줄였더니 사회초년생 1구간, 즉 향후 10년 동안 플러스 1.3억 원으로 기존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유자금 자체가 최종 순자산이 플러스 0.6억 원에서 플러스 1.9억 원으로 무려 1억 3천만 원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차량 구입 시기를 일부 늦추고 그 다음에 여행 계획도 일정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생활비 10만 원을 줄였더니 최종 순자산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 늘었다. 이런 것들을 20대 사회초년생 분들은 명심하시고 평소에 돈에 대한 관리력을 키우는데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름 잘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었죠. 200만 원 벌어서 120만 원 쓰는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저축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해외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29세에 새 차를 사서 33세에 또 새 차를 교체하는 이런 형태의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했더니 최종 순자산이 6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출에 대한 부분만 좀 조정을 했었죠. 향후 5년간 매년 해외여행 가는 것을 2번만 줄이자. 그리고 차량 구입 시기를 29세에서 최초 구입 시기를 33세로 조금 늦추자. 그리고 월 생활비를 120만 원 쓰는 게 아니고 110만 원으로 줄이자. 10만 원의 어떤 조정치만 우리가 생활비를 바꿨더니 최종 순자산이 6천만 원에서 플러스 1.9억 원, 즉 1억 3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 1%를 증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이처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우리 독립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과연 지금 당장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서 독립을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인생에 어떤 결과값으로 도출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은 이 윗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